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영상편집 프로그램 사용법 온라인 교육 중급과정 7차시입니다. 지난 차시에서는 매트와 키잉의 개념을 살펴보고 각 용어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고 예제 영상들을 통해서 합성해보는 실습을 진행해보았습니다. 개념적으로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적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많이 연습해보면서 내가 필요한 합성 효과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색 교정과 색 보정의 개념을 이해한다. 얼핏 보면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꽤 다른 개념입니다. 색 교정이라고 하는 것과 색 보정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색 보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색 보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원리들이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점들에 유념해서 보정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지 그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 루미트리 색상 효과의 기능들을 이해하고 예제 영상에 적용할 수 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색 보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루미트리 색상이라고 하는 효과로 통합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효과를 통해서 색상 보정을 진행하는 과정을 이번 차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 건데요. 앞에 똑같은 이미지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사진 3장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촬영한다거나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혹은 편집을 진행해야 된다고 했을 때 1번처럼 하고 싶으신가요? 2번처럼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3번처럼 하고 싶으신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1번이나 3번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거의 대부분 2번을 선택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은 너무 어둡죠. 과소 노출이고요. 3번은 너무 밝습니다. 과다 노출이죠. 그래서 2번이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적정 노출이기 때문이죠.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은 적정 노출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두 번째, 역시 같은 이미지인데 뭔가 약간 느낌이 다르죠? 역시 똑같이 질문 드려볼게요. 1번처럼 하고 싶으신가요? 2번처럼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3번처럼 하고 싶으신가요? 이거는 좀 의견이 나뉠 것 같은데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으신 바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선 1번이 맞을 수도 있고 2번이 맞을 수도 있고 3번이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드린 이 질문을 색 교정과 색 보정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색 교정이란 영상의 기본적인 색상과 밝기를 표준화하고 균형을 맞추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준화된 밝기와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다 보니까 1번, 2번, 3번 중에 2번을 거의 대부분 선택하게 되셨을 거고요. 그 다음 촬영한 영상의 색상이 실제 환경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촬영된 장면들의 색상 차이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의미하죠. 특히 여러 대의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에 보면은 카메라 설정에 따라서 조명이나 상황에 따라서 혹은 각도에 따라서도 색감이 약간 다르거나 밝기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설정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럴 때 그런 차이를 일치되도록 조정해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색 보정은 영상의 톤을 설정하고 특정한 분위기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색상, 밝기, 대비 등을 조정하는 과정을 색 보정이라고 합니다. 감정적인 분위기나 미적 스타일을 강조하는 연출적이고 창의적인 조정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의 차이를 정리해 보자면 색 교정은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드는 조정입니다. 이와 다르게 색 보정은 분위기나 스타일을 부여하는 창의적인 조정입니다. 그래서 색 교정은 중립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고요. 색 보정은 어떤 특정 분위기나 미적인 스타일을 부여하는 게 목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색 교정은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죠. 즉 정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너무 밝아, 이건 너무 어두워, 이건 실제 보이는 것과 색이 달라 이런 식으로 평가가 가능한 반면 색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무엇이 꼭 맞고 틀리다라고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마치 현대 예술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색 교정과 색 보정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촬영본들에 대해서 색 교정을 통해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중립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위기나 미적 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해서 색 보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는
개념적으로는 약간 다릅니다만은 진행되는 순서에 있어서 똑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두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색보정의 기본 원리를 살펴볼 건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전문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컬러리스트 준비를 하시거나 색상 관련된 공부를 하시면 자격증 준비를 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색조 관련된 내용인데요. 크게 차가운 색조, 중성적 색조, 따뜻한 색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가운 색조의 대표적인 색조로는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계열들이 있고요. 차가운 느낌이나 신비로운 느낌, 시간으로 표현한다면 새벽녘의 느낌, 그리고 긴장이라는 느낌과 침울 등을 차가운 색조로 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반면 따뜻한 색조 같은 경우는 빨강, 주황, 그리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따뜻한 느낌, 친근한 느낌, 시간으로 따지면 햇살이 들어오는 어떤 따뜻한 오후의 느낌, 그리고 편안함과 행복함을 줄 때 주로 따뜻한 색조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중성적인 색조로는 회색, 베이지 계열이 있는데 안정된 느낌을 주거나 혹은 세련된 느낌 또는 우울 등을 표현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비라고 하는 또 특성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요소가 동시적, 계속적으로 배열될 때 상호 특질이 강하게 느껴지는 증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은 대비는 강렬한 느낌을 주게 되고요. 낮은 대비는 부드럽고 단조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게 됩니다. 증명사진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증명사진에 대비를 높게 만들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가 극명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카리스마 있거나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대비를 낮게 만들어 버린다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성 브이로그 영상들의 화면을 생각해 보시면 뭔가 좀 희뿌연 느낌, 대비가 강하지 않죠. 낮은 대비를 이용해서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을 연출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이용해서 느낌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채도입니다. 채도는 색의 순수한 정도, 색의 강약, 포화도를 나타내는 성질을 의미하고요. 탁하고 선명한 정도, 즉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색상의 포함 정도를 우리가 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도가 높아지게 되면 굉장히 쨍한 색감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채도가 낮아지게 되면 거의 흑백에 가까운 그런 이미지를 표현하게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이런 색조, 대비, 채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조합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거나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프리미어 프로로 이동해서 어떤 효과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새 시퀀스를 만들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22번 슬로우라고 하는 영상 클립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시고 클립에서 새 시퀀스 만들기를 통해 새로운 시퀀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창가에 비가 내리는 느낌의 영상인데 이 영상의 색 교정과 색 보정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효과 패널에서 루미트리 색상이라고 하는 효과를 통해서 띄어쓰기가 하나 있습니다. 색상을 통해서 이 효과를 적용해서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적용할 수가 있는데 더 많이 사용되는 게 어디냐면 오른쪽 위에 작업 영역에서 편집 작업 영역이 아닌 그 아래 색상 작업 영역에서 작업을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루미트리 색상이라고 하는 패널이 생기게 되고요. 왼쪽 위에는 보통 루미트리 범위라고 하는 패널에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어떤 계측기, 그래프를 통해서 이걸 기준으로 색 보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따로 공부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유튜브나 혹은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교육센터의 색보정 교육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미트리 색상의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 교정이라고 하는 항목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눌렀을 때 조정이 안 되는 이유는 클립 선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색 교정과 색 보정 진행한 클립을 선택해 주시면 활성화가 될 거예요. 먼저 러트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로그 촬영을 이용했을 때 로그 촬영된 값말을 원래대로 보정해주는 필터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패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색상과 조명 부분이 있죠.
색상 부분은 먼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화면상에서 화이트인 부분이 있다면 스포이드를 통해서 해당 부분을 찍어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순수한 화이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명에 비치는 그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온도와 색조를 이용해서 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도는 이 슬라이더 상의 색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온도를 왼쪽으로 가게 되면 차가운 느낌, 새벽녘 느낌의 색 온도, 아까 차가운 색조 느낌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약간 주황색 느낌, 따뜻한 느낌, 늦은 오후 느낌의 색조를 연출할 수 있게 됩니다. 표현하고 싶은 방식에 따라서 조절해 주시면 되고, 교정 단계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것과 유사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카메라를 다루실 때 처음에 화이트 밸런스 조절을 잘 못하시면 이렇게 푸르딩딩하게 나오거나 주황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온도에서 그것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슬라이더를 조정해 주시면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색조 부분은 역시 슬라이드에 표현된 것처럼 그린 또는 마젠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특성에 따라서 혹은 렌즈 특성에 따라서 초록색 계열이 좀 많이 묻어나오거나 마젠타가 좀 많이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그럴 경우에 반대 방향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온도와 색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채도는 아까 개념적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색의 농도를 의미하죠. 채도가 짙어지게 되면 굉장히 쨍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거의 회색빛에 가까운 클립이다 보니까 크게 티가 나진 않죠. 그리고 채도가 0으로 가게 되면 흑백에 가까운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색의 농도에 해당하는 채도 살펴봤고요. 슬라이더 값을 원래 디폴트 값으로 돌리려면 여기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원래 처음 값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조명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노출 같은 경우는 이미지의 전체적인 밝기를 조정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밝히거나 어둡히거나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촬영본의 전체적인 밝기가 어둡거나 밝을 때 이 노출을 이용해서 밝혀줄 수가 있고 혹은 어둡혀 줄 수가 있고요. 대비 같은 경우는 밝은 것은 더 밝게, 어두운 것은 더 어둡게. 그래서 강하게 되면은 강렬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죠. 피사체와 배경이 더 잘 분리되게 되고요.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낮은 대비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할 때 보통 사용되게 되고요. 색상이 밝은 것은 어두워지고 어두운 것은 밝혀지기 때문에 너무 밝은 부분과 너무 어두운 부분이 없이 중립적인 밝기로 주로 표현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인데요. 이 두 개는 세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에서 제일 밝은 영역을 100, 제일 어두운 영역을 0이라고 표현했을 때 중간은 50이 되겠죠. 그럼 밝은 영역은 50에서 80 정도에 해당하는 밝기를 집중적으로 밝히거나 어둡게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에서 뒤에 배경이 없는 부분들, 하늘이 보여지는 부분이 좀 밝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히거나 어둡게 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두운 영역은 이거의 반대입니다. 50에서부터 20에 해당하는 어두운 영역을 집중적으로 밝히거나 어둡게 할 때 사용되는데 사실 이 이미지에서 50에서 20에 해당하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 부분이 해당 영역에 포함될 것 같은데 이 아파트 부분을 조금 밝히거나 어둡게 할 때 어두운 영역을 조정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외의 부분들이 전혀 조정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같이 연동돼서 조금씩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 흰색과 검정색도 세트입니다. 흰색은 밝은 영역에서 그 남은 부분 80에서 100에 해당하는 밝기를 더 밝히거나 어둡게 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검정은 그것의 반대 0에서 20에 해당하는 영상의 아주 어두운 부분을 밝히거나 어둡게 할 때 사용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색 조정 혹은 색 보정을 진행하게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기능들을 이용해서 어떤 느낌을 한번 만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보시는 이미지, 실제 눈에 보이는 거랑 동일한 상태로 교정이 된 상태인데요. 약간 새벽녘에 촬영된 느낌, 차가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색 온도를 왼쪽으로 조정을 해볼게요. 약간 푸르딩딩한 느낌으로 조정을 해볼 거고요. 색조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도는 살짝 낮춰줄게요. 색감이 빠진 느낌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 조명 부분에서는 대비를 높여줄 거예요. 이성적인데 대비가 강해서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극단적으로 높여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좀 더
대비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밝은 영역을 조금 더 밝히고 어두운 영역을 많이 낮춰서 대비가 극명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흰색 영역을 조금 낮춰서 날아간 부분들을 조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좀 전체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밝은 영역을 조금 다시 밝히고 미세하게 조정을 해볼게요. 조금 차가운 느낌이면서 대비가 강한 강렬한 이미지의 영상을 지금처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정이 되어야 될 텐데 말씀드린 이 원리들을 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다시 설정으로 원래 처음 값으로 한번 돌려보고요. 두 번째,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이 설정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아래쪽 이름을 보시면은 후지, 코닥,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카메라 회사의 이름이 있죠. 필름 이름인데 이 필름의 느낌을 이렇게 디지털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르시면은 그 필름의 특성에 맞는 이미지로 룩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위에 있었던 기본 교정의 내용들을 조합해서 이런 룩을 만들 수가 있는데 내가 일일이 룩을 만들기 어렵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룩을 이용해서 적용되는 강도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색 보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의 룩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정 색상을 다른 색으로 변경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종종 사용하실 일이 있을 만한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상으로 진행해 볼 거냐면은 26-2번 클립을 이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 프로젝트 패널에서 해당 영상 위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클립에서 새 시퀀스 만들기를 통해서 시퀀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핑크색 손잡이를 가진 이 장난감이 있는데 이 핑크색을 다른 색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역시 루미트리 색상에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의 특징을 살펴보고 어떨 때 어떤 기능이 조금 더 적합한지 설명드릴게요. 클립을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위에서 이번엔 곡선이라고 하는 항목을 열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RGB 곡선과 색조 채도 곡선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색을 다른 색으로 확 바꾸고 싶을 때는 색조 채도 곡선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개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색조 대 채도, 색조 대 색조, 색조 대 루마 이런 식으로 5개가 나오는데 어떤 색을 다른 색으로 변경하는 거니까 두 번째 있는 색조 대 색조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스포이드에서 내가 변경하고 싶은 색을 프로그램 패널 상에서 클릭해 주시면은 그 색을 기준으로 3개의 포인트가 선택이 되고요. 그 중에 주로 가운데 포인트를 잡고 위아래로 조정해 주시면은 해당 색상이 지금처럼 변경이 됩니다. 다른 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완전 깔끔하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조명이 위에서 떨어지는데 균일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미세하게 조금 다릅니다. 디테일하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옆에 포인트를 조금 더 찍어서 다른 색 부분들도 같이 색을 변경해 주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색을 변경할 수가 있겠죠. 색조 채도 곡선의 색조 대 색조를 이용해서 다른 색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사물에 적합합니다. 완전 다른 색상으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지금처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능도 사용할 수 있는데 위에 색조 대 채도 기능을 이용해서 가끔 영상이 보면 특정 색상만 남고 나머지는 다 흑백으로 표현되는 경우 있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역시 분홍색 부분만 한번 남겨볼게요. 색조 대 채도에서 스포이드를 눌러서 남기고 싶은 색상을 찍어주면 아까처럼 3개의 포인트가 찍히게 되고요. 이번에는 이 포인트만 남기고 나머지 포인트들을 아래로, 채도 값을 아래로 낮춰버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선택한 색상만 남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표현이 되죠. 좀 더 미세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역시 포인트들을 좀 더 잡아서 남기고 싶은 색상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남겨주시면 좀 더 퀄리티 높은 영상이 만들어지게 되기는 합니다. 특정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바꿀 때는 색조 대 색조에서 한 색상만 남기고 다른 색상을 흑백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색조 대 채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 방법은 피부를 보정할 때 좀 더 적합합니다. 인물의 피부를 조금 더 밝게 만든다거나
다듬어 줄 때 적합한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더블 클릭을 해서 원래 값으로 돌려주고요. 이번에는 다섯 번째에 있는 HSL 보조라고 하는 항목을 열어주겠습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는 항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키라고 하는 항목은 내가 어떤 색을 조정할 것인가 지정해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세 개의 스포이드가 있는데 첫 번째 스포이드를 통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색을 찍어주시거나 아래쪽에 색상을 눌러서 시작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스포이드를 통해서 이 분홍색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아래쪽에 HSL 슬라이더가 조정되면서 어떤 영역들이 선택이 될 거예요. 근데 얼만큼 선택된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가 없죠. 그거를 보기 위해서 아래쪽에 컬러 회색 옆에 체크를 눌러주시면 선택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잘 선택이 됐지만 약간 미세하게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스포이드 플러스를 눌러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선택을 해주시거나 또는 이 HSL의 슬라이더를 조정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이 완전히 잘 선택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되지 않아야 되는 이런 영역들이 추가된 경우에는 마이너스 스포이드를 통해서 빼주시거나 역시 이 슬라이더를 조금씩 조정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이 선택되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물에 작업하는 경우 주로 피부에 이 작업을 하게 되겠죠. 사람의 피부가 잘 영역 선택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완료가 됐으면 체크를 눌러서 일단 해제해 주시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다듬기로 먼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노이즈 제거는 선택된 부분의 노이즈를 말 그대로 제거해 주는 건데 피부의 노이즈를 살짝 제거해 주기 때문에 트러블 같은 것들을 약간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고요. 수치는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흐림 효과는 블러 효과죠. 약간 이렇게 밀어버리는 것처럼 뽀얀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너무 과하면 어색합니다. 적당 수치 줘서 피부가 좀 깨끗해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서 밝기를 조정하거나 혹은 색상 휠을 돌려서 다른 색상으로 변경하게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색상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본 색상과 인접한 색상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돌릴 수 있는 작업인데 사람 피부 같은 경우에 완전히 막 갑자기 인종을 바꾸지 않는 이상 조금 밝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할 때 HSL 보조를 이용해서 밝기라거나 피부색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온도나 색조, 대비 이 부분의 이 특성들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기능을 더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아까 적용됐었던 HSL 보조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은 여러 장면을 편집하시다 보면 장면마다의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런 것들을 일치시켜줘야 되는 작업을 색 교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작업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7번 클립을 뒤에 일단 불러볼게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느낌이 비슷하긴 하지만 살짝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부러 색 온도를 조정해서 두 개의 느낌이 살짝 다르게 만들고 작업을 해볼게요. 뒤의 영상을 앞의 영상의 느낌처럼 변경해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변경할 영상 클립을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는 색상 휠 및 일치라고 하는 항목을 열어주시면 색상 일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비교 보기를 눌러주시면 왼쪽이 비교할 클립이고 오른쪽이 보고 있는 클립인데 참조 부분의 이 영상 클립을 드래그해서 어느 부분을 참조할 건지 이 시점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앞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그냥 시작점 잡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0프레임. 그래서 여기다가 두고 두 개를 일치하기 위해 일치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수치들이 조정돼서 참조해 있는 것과 유사한 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분석을 해서 수치들이 조정돼서 유사한 색으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작업을 해주긴 하지만 완전히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분석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기본 교정을 통해서 조정하되 도저히 좀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경우에 한 번씩 사용해보는 용도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오른쪽에 비교 보기를 눌러서 다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패널에서 수치를 조정하게 되면은 효과 컨트롤 패널에 저절로 이 루미트리 색상 효과가 추가되게 됩니다. 여기서 적용한 내용들이 효과 컨트롤 패널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효과가 생겼는지 놀라지 마시고 색을 조정했기 때문에 효과가 추가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학습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색 교정은 자연스러운 결과를, 색 보정은 분위기나 스타일을 연출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색 교정을 진행 후 순차적으로 색 보정을 진행한다. 세 번째, 루미트리 색상 효과를 활용하여 색 교정 및 색 보정을 할 수 있다. 루미트리 색상 효과이긴 하지만 오른쪽에 작업 영역을 색상으로 변경해서 그 색상 패널에서 조정하셨던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차시입니다.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살펴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 사전 설정이라고 하는 것,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때 사전 설정 저장을 한번 설명드리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둔 사전 설정을 어떻게 불러와서 추가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록시라고 하는 것과 프로젝트 관리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면서 마지막 차시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차시 여기서 마쳐볼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